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침수 피해액 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피해액이 산정되기까지 2달이 걸릴 것으로 보여 피해 상인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5천억 규모의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대선 공약 제안 사업으로 제출했습니다. 군산 경암동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도심 활성화를 위한 복합 커뮤니티 공간 조성에 93억 원이 투입됩니다. 설 자리를 잃고 있는 동네 서점을 살리기 위해 익산 시민들이 비용 부담 없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북페이백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목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오늘도 전북 지역은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오늘 낮 기온은 36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웠습니다. 전주와 익산 등은 폭염경보가, 군산은 폭염주의보가 유지됐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도 폭염이 이어질 것이라며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히 물을 섭취하는 등 온열 질환 예방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또다시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61명이 늘어 1,842명으로 누적 18만 4,10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은 35.6%로 이번 4차 대유행 이후 최고치입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지역 발생이 1,533명, 해외 유입이 309명입니다. 사망자는 어제보다 3명이 늘어 누적 2,063명이 됐으며 국내 평균 치명률은 1.12%입니다. 익산시가 손해사정사를 통해 수해를 겪은 상가들에 대해 피해액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라북도 제9호기금과 수해 원인 규명 후 이루어질 피해 보상에 대한 지급 기준으로 적용되는데요. 하지만 피해 상인들은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해도 모자랄 판에 수해 원인과 피해액 산정을 기다리고만 있어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두 차례나 익산 지역을 덮쳤던 폭우. 익산시는 상가들의 침수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손해사정사 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수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된 상가 200여 곳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침수 사고로 인해 가지고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보고요. 그 손해가 발생된 거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확인 가능한 것들은 다 확인을 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것들은 그거에 대한 재반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 기간은 약 일주일. 손해사정사들은 상인들에게서 기계 수리 견적서, 수리 불가 소견서, 구매 계약서 등을 수집합니다. 피해 조사가 끝나면 이의 신청 등을 거쳐 최종 피해액 산정까지도 2달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판매용 상품 같은 경우에는 구입 단가, 그리고 사고로다가 피해를 입은 수량을 파악을 해가지고 적용을 해주고요. 뭐 시설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태까지 사용한 기간에 대한 감가상각을 적용해가지고 손해. 이에 대해 상인들은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수해로 폐기 처분한 물품이 많아 손해사정사에게 제출할 증거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 전북도 제9호기금 등 보상액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피해 조사가 수해가 발생한 지 한참 지나서야 시작됐다는 것에 상인들은 답답할 따름입니다. 여기에 최종적인 피해 산정액이 나오기까지 2달이 걸리게 되면서 일상 복귀가 시급한 현 상황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터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제9호기금이 시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먼저 피해자들께 선 지급하시고 하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전혀 그 선지급은커녕 오히려 지금 손해사정인이 투입되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정상적으로 지급하신다면 3, 4주 이상 걸릴 것 같아서 지금 저희 피해 상인들이 지금 복구하기에 좀 금전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애가 많이 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해 상인들은 상가 주변 CCTV를 분석해 피해 보상을 먼저 진행한 다음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 원인 규명과 피해액 산정 등 상인들을 위한 보상안 마련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CN 뉴스 하준입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송전선로 시공업자 선정이 또다시 무산되면서 좌초위기에 놓였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주 마감된 세 번째 공모에서 한 곳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부터 진행된 1, 2차 공모에는 한 곳만 응찰해 경쟁이 설립되지 않았는데 이번 입찰은 한수원과 주주협약을 맺은 현대글로벌의 신용도가 낮아 완공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수상태양광 상업 운영 개시 계획은 어렵게 됐습니다. 익산 마을전자 상거래가 역대 최고 매출액을 달성했습니다. 익산시 마을전자 상거래는 지난 20일 기준 매출액이 20억 원으로 지난해 16억 1천만 원보다 25%가 올랐습니다. 시는 농가들이 직접 재배하는 품질 좋은 농산물과 인터넷 판매에 대한 농가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을전자 상거래는 개별 농가와 마을 단위 공동 출하 방식을 병행하고 있으며 현재 360여 개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군산 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침체에 빠진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군산시가 특수 목적선 선진화 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비만 5천억 원 규모다 보니 정부 지원이 절실한데요. 군산시가 이를 위해 제20대 대선 공약 제안 사업으로 제출했습니다. 모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가동이 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기약 없는 기다림 속의 협력업체 직원은 6,302명에서 953명으로 크게 줄었고 지역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군산시는 조선업 활성화를 위해 제20대 대선 공약 제안 사업으로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를 제출했습니다. 군산의 군함이나 경비정 같은 함정과 관공선을 건조하고 수리나 개조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해 조선업의 활로를 찾겠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 등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모든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에서도 앞으로 이런 선진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우리 군산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라서 어려운 군산 조선 산업을 살리기 위해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 사업을 20대 대선 공약으로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가 환경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친환경 선박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군산항 76선석과 항만시설 31만 제곱미터 부지에 단지와 기업 입주 공간, 시험 연구센터를 집적화하겠다는 건데 부지 규모는 군산조선소와 맞먹습니다.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입니다.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가 조성되면 26개 기업이 군산으로 이전하고 3,8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군무원과 함정 부대원 등 5천여 명의 신규 일자리도 만들어져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소형 성박, 운용 경력, 의장, 복합 소재, 인력 등 조선해양 관련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이 어려운 조선산업 기반을 활용하여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산업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5년 동안 필요한 사업비는 국비 4천억 원을 포함해 5,300억 원. 군산시는 올해 안에 애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내년 국가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조선업 불황을 이겨낼 새로운 모델이 될 특수목적선. 국가 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KCM 뉴스 모영숙입니다.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하기로 한 기업이 투자를 철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PS 코리아는 최근 원주 기업 도시에 110억 원을 들여 본사와 연구소, 공장 등을 이전한다는 투자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욱이 MPS 코리아는 공장이 들어설 새만금 산단 장기 임대 용지가 분양이 아닌 임대라는 점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공장 건축 계획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자 입사 예정자들 사이에서는 군산 투자 철회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항에 끊임없이 토사가 쌓여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5년 동안 금강하구뚝과 남북측 도류제 사이 4,552만 제곱미터 해역에 1,842만 세제곱미터의 토사가 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2019년부터 1년 동안 쌓인 퇴적량은 329만 세제곱미터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토사 퇴적 현상은 준설량이 퇴적량을 따라잡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가 나서서 준설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군산 홀로그램 체험존이 운영 주체를 정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조동용 도의원은 어제 열린 전북 콘진원 업무 보고에서 부실한 사업 관리 탓에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의 운영 관리 주체를 아직도 찾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당초 전북 콘진원은 홀로그램 체험존이 유료 시설이고 홀로그램과 VR 콘텐츠를 다루는 만큼 개관 후 2년 동안 주 계약자인 KT가 운영하기로 협의했습니다. 하지만 KT가 공사가 늦어지면서 운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와 운영 주체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도시민 군산 경암동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도심을 활성화시키는 복합 커뮤니티 거점 공간으로 재탄생될 예정입니다. 이영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 경암동 구암초등학교. 이곳 유휴부지에 행정복지센터와 더불어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공동으로 활용, 체험할 수 있는 교육, 문화, 복지 복합형 생활 SOC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 문화 복지 시설을 하나로 융합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게 생활 SOC 복합화 시설입니다. 이 넓은 학교에서 같이 주민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이제 그 학교 기능을 재조정하고 학교가 단순하게 이제 학생들만 가르치는 기능이 아니라 지역민들이 같이 모이고 함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구암초등학교는 원도심 학교로 상대적으로 부지가 넓어 유휴 공간을 연계한 방과 후 돌봄 시설 등 학생 교육이 가능하고 지역 내 교육, 문화, 소통의 구심점 역할에 적합하다 판단해 지난 4월 국토부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그 후 현장 실사와 종합평가를 거쳐 지난 7일 제27차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사업 대상지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이번 공모에 선정되면서 국비 50억 원과 도비 8억 원, 시비 35억 원 등 약 93억 원 규모의 사업비도 확보했습니다. 그 1층은 아이들을 위한 그 보육 기능을 갖출 수 있는 맘카페, 2층은 지역민들하고 아이들이 이제 그 도서관, 3층은 지역민들의 그 헬스케어, 그 운동시설이나 체육시설 이런 걸 넣어서 복합형 생활 SOC 조성으로 인구 유출, 학력 인구 감소, 주거지 노후화를 겪고 있는 경암동 지역의 생활 인프라 개선과 양질의 공공 서비스 제공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KCN 뉴스 이영택입니다. 하루 새 도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8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익산 5명을 비롯해 전주 2명, 정읍 1명 등입니다. 이에 따라 익산의 누적 확진자는 508명이며 도내 누적 확진자는 2,565명으로 늘었습니다. 도내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0.8을 기록했습니다. 익산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특별 방역 점검을 다음 달 1일까지 진행합니다.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와 운영 중단이 동시에 적용되며 점검 대상은 이용객이 많은 번화가의 식당과 카페, 호프집, 맛집, 관광지 등 648개소와 유흥 단란주점 138곳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24시 이후 운영 여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출입자 명부 작성, 1일 3회 이상 환기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예전에는 만남의 장소로 동네 서점이 꼽혔죠. 하지만 지금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하나둘 사라지고 있는데요. 동네 서점을 살리고 또 시민들의 독서율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 서점 활성화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익산에 있는 서점. 지금까지 50년 이상 운영됐지만 경영 상황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온라인 서점 등에 밀리면서 매출이 갈수록 줄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방문객은 더욱 줄었습니다. 거의 죽기 살기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평생 참 이게 내가 천직을 가지고 참 해왔었다 이런 사람만 앞으로 남을 것 같아요 지금. 한때 익산에 둥지를 튼 동네 서점은 60곳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공식적으로 등록된 동네 서점은 모두 합쳐봐야 24곳. 이 중에서 꾸준히 문을 열고 있는 동네 서점은 절반에 불과한 시정입니다. 근데 지금 명색에 지금 등록된 서점이 20몇 개지만은 제대로 이렇게 책을 갖다 놓고 팔고 이런 집들이 저는 한 10대 군데도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이런 가운데 동네 서점을 살려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익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서점들이 요즘 워낙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서점을 잘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안을 했고요. 조례가 지정되면 익산시는 동네 서점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지역서점위원회를 설치하게 됩니다. 특히 익산 시민들은 시립 도서관에서 대여할 수 없는 책을 동네 서점에서 구입해 읽은 후 일정 기간 내에 구입했던 책을 동네 서점에 반납하면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동네 서점에서 환수한 책은 익산시가 재구매를 해서 시립 도서관 등에 비치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익산 시민들은 비용 부담 없이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고 동네 서점도 관공서 납품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민들이 서점에 직접 와서 책을 구입을 하면 그 구입을 하고 나서 일정 기간 안에 읽고 나서 서점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점에서는 그 시민분들이 읽은 책을 도서관에 다시 이렇게 납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갈수록 경영 위기가 심해지고 있는 동네 서점. 시민들이 동네 서점 책 구입을 통해 지불한 금액을 익산시가 되돌려주는 북 페이백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KCN 뉴스 최정우입니다. 군산시가 99번 고군산군도 2층 버스와 97번 시내버스 노선이 통합돼 배차 시간 및 운행 노선이 변경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기존 대학로 시내버스와 97번 버스는 노선 중복도가 심하고 시간대별 이용객 편차가 커 이번에 통합했습니다. 97번 2대, 99번 2대 총 4대로 운행됐던 것과 달리 시내버스 경영 및 노선 중복도를 개선하고자 통합 운영 세대로 군산대학교부터 선유도까지 60분 배차로 변경됩니다. 시민들의 혼란 방지와 이용객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오전 출근 시간인 오전 6시부터 9시까지는 97번 버스가 운행하던 대로 백년 광장에서부터 선유도까지 운행할 예정입니다. 도내 학교급식 근로자들이 높아진 노동 강도를 호소하며 교육당국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도내 학교급식 근로자들은 오늘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노동 강도가 매우 높아졌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 전면 등교가 이뤄지면 지금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학교급식 근로자 1명이 맞는 급식 제공 인원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경우 130명 수준, 중고등학교는 110명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 증원 배치와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분리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도내 농가의 평균 소득이 1년 전에 비해 7.4%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지역 농가당 평균 소득은 4,428만 원입니다. 1년 전 4,121만 원보다 307만 원이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농가 소득이 높아진 것은 공적 보조금과 사적 보조금이 적용된 이전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전북 농가소득 구성비는 이전 소득이 36%로 가장 많았고 농업소득 31.2%, 농업 외 소득 27.4%, 비경상소득 5.5% 순입니다. 익산시가 아기 탄생을 기념하며 동산동 유천 생태습진에 아가숲에 심을 수목을 분양합니다. 아가숲의 식재도의 수목은 익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출생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인 신생아에게 분양 수목 소진 시까지 신청에 따라 선착순으로 무료 분양합니다. 아가숲은 장수와 지혜를 상징하는 거북 모양을 형상화해 팥배나무 등 4종 610주를 식재하며 분양된 탄생기념 수목은 자녀와 부모가 함께 가꾸는 방식으로 유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농지법 위반과 투기 의혹이 있는 공무원 3명을 적발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농지법 위반 의심자 3명을 비롯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퇴직자 11명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전북경찰청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88개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지 경계로부터 주변 1km 범위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사 대상자는 공무원, 전북개발공사 재직자, 퇴직공무원, 가족 등 7,275명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14년 이후 거래된 부동산 25만 6,478건을 조사했습니다. 전주시 생수 브랜드 얼수가 생산 중단되면서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부터 얼수를 생산하면서 물을 병에 담는 생산 설비 등을 갖추는데 5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 2018년 1월 중국산 페트병 수입을 금지했고 같은 해 6월에는 공공부문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병입 수돗물 개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의 얼수 생산은 중단됐습니다. 전주시에는 근시안적 관점으로 생수 사업을 시작하면서 중단이 불가피해졌다며 예산 낭비 사례라고 꼬집었습니다.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원을 숨지게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9시 30분쯤 김제 지역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50대 배달원은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영택입니다. 익산 대판천이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으로 정부 인증을 받았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삼기면 연동리와 낭산면 성남리를 잇는 대판천이 행정안전부의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재해 예방사업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앞서 시는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30억 원을 들여 제방과 호환을 정비해 이번 정부 인증에 도전했습니다. 군산대와 중앙대학교가 상생 방안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군산대에 따르면 중앙대학교와 상생을 위해 각 대학의 특성을 공유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대학은 군산대 해양수산바이오와 중앙대의 문화융복합연구 등 강점과 특성을 연계한 산학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협약 대상은 모빌리티와 ICT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분야로 연구시설과 교류협력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던 30대 여성이 경찰에 구조됐습니다. 군산경찰서 수송지구대는 지난 21일 차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해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며 신고한 A씨를 휴대전화 발신 위치를 통해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A씨는 최근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 나온 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비흥도동에 위치한 1등 건어물을 착한 가게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군산 미성동 새마을협의회가 마을과 농경지 등 지역 내 쌓여있는 영농 폐기물을 수거하는 봉사활동을 펼쳐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20도, 최고기온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24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33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23도에서 34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모든 바다에서 1m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